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회차 실기시험 해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2회차도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기출 위주로 평범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1번 문제 가보시죠. 윌리엄슨 나왔네요. 윌리엄슨의 특성 요인 이론에 인간 본성에 대한 5가지 기본 과정, 5가지 기본 가정이라고도 하고 또 인간관이라고도 하고 표현을 다양하게 합니다. 가정 나왔습니다. 특성 이론은 지시적 상담이죠. 제가 늘상 강조하지만 특성 이론 학교 현장이다, 지시 상담이다,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이다, 대상이 누구다, 학생이다. 학생은 선과 악의 잠재력을 모두 지닌 존재다. 선할 수도 있고 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착해야 된다. 이 착한의 선의 본질은 자아 실현하기 위해서다. 자아 실현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배운다. 누가 인성교육을 시킨다? 교사가 인성교육을 시킨다. 선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타인의 도움은 누구다? 교사다. 아무리 교사가 인성교육을 잘 시켜도 결국은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선한 생활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왜? 인간은 누구나 그만 자기 자신의 독특한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파악하면 외우기 쉽습니다. 글자 하나하나 외우는 것보다 흐름 맥락을 찾으면 외우기가 쉽다. 그래서 1번 문제 해결됐고요. 2번 문제 가보시죠. 실존주의 나왔네요. 실존주의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읽을 가치도 없습니다. 맨날 똑같이 나오니까요. 주제 4가지만 보면 되겠죠. 인간은 죽는다. 이게 실존주의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죠. 죽은 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죠. 살 때까지 어떻게 잘 산다? 자유와 책임을 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미래를 계속할 자유가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된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음과 피존재, 인간은 언젠가 자신이 죽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잘 살아야겠죠. 어떻게 잘 살아요? 삶의 의미를 갖고 삶이 유연하기 때문에 현재가 귀중하고 히어앤나우 현재의 삶에 대해서 의미 있게 살자. 어떻게 의미 있게? 진실되게 살자. 그래서 진실한 마음을 살자. 이런 내용도 역시 맥락주의로 흐름 파악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3번 문제 가보시죠. 부정적 심리검사가 나온 내담자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건 쉽죠. 이것도 인문학 문제예요. 상식이죠. example, 예를 들면요. IQ 검사를 했단 말이에요. IQ 검사를 했는데 IQ 검사가 50 나왔어요. 그러면 전달자가 너 IQ가 50이야. 너 평생 노력해도 너는 안 돼. 공부 포기해. 지금부터 기술 배워. 너는 돌대가리야. 학교 그만둬. 이렇게 하면 이렇게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미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부정적인 심리검사가 나왔더라도 어떻게 돼요? 내담자의 방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석의 기회를 갖는다. IQ가 검사가 정확한 건 아니야. 그냥 검사는 검사일 뿐이야. 이렇게 내담자에 대해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고 또 근데 검사할 때 어떻게 잘했니? 어떻게 장난으로 했니? 아니면 어디 아팠니? 물어보고 안 아팠어요.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50 나왔어? 진짜 돌대가리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부정적 결과가 노출한테 비밀 보장이 유의한다. 그렇죠. 종교 방송에서 여러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반에 특이한 학생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최선을 다해서 IQ를 철저하게 검사를 했는데 IQ가 50 돌대가리가 나왔어요. 이렇게 방송하면 그 방송한 새끼 아주 지랄 맞은 새끼죠. 내담자에게 기계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50 나왔어. 너 공부하지 마. 나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심층적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가 검사 결과 자신을 연결시키고 피드백을 요한다. 질문을 통해서 IQ 50을 진짜 나왔다면 어떤 가정에 우환이 있니? 스트레스 많이 받니? 이런 걸 통해서 검사 결과와 연결시켜서 검사는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어라고 전달하는 거죠. 인문학 문제입니다. 4번 가보시죠. 문항의 난이도 변별적. 이건 어려웠죠. 또 점수를 예를 들어 설명하라고 그래요. 이런 거 나오면요. 만약에 이 문제 몰랐다. 그러면 당황하셨어요? 또 겁먹지 말아요. 잘 풀다가
물론 너무 나왔어. 나 이거 공부했어. 이거 나 어떡하지? 나 떨어진 것 같아. 이게 비합리적 신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면 돼요. 모르면 버리고 어차피 버리는 칸에다가 낙서나 하자. 비스무리하게 문항 난이도나 문항의 쉽고 어려운 정도를 의미하며 점수를 포함한 문항이 어려우면 뭐 문제를 못 풀고 문항이 쉬우면 잘 풀고 오겠지. 주절주절. 문장의 변별도, 문항의 변별동. 변별은 뭐예요? 병아리 간별사. 똥구멍 딱 열어보고 앞놈이지 순놈이지 간별하는 거구나. 문항 문제를 보고 간별해서 어려운지 쉬운지 알아보는 거. 그냥 대충 비스무리하게 쓰고 그냥 나는 모르겠다. 간단해요. 여기는 쉽잖아요. 여기는 6점 맞았죠. 12점 맞았죠. 여기도 6점, 18점 맞았죠. 이 정도 하나 틀려주는 게 예의 아니에요. 뭘 이렇게 싹 조질라고 그래요. 조진스키처럼. 그냥 60만 넘으면 돼요. 여러분 공부하시다가요. 반드시 세 문제 정도는 어려운 게 나와요. 세 문제 당황하지 말고요. 세 문제 버리세요. 15개 맞으면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거에 강박관념을 갖지 마세요. 그냥 한 문제만 어려우면요. 어떡하지 모르고 나왔네.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성격 고쳐야 돼요. 어려운 거는 당연히 출제자에 대한 예의로 틀려주겠지. 나머지 쉬운 거니까요. 나머지 볼까요? 5번. 이것도 좀 어렵네요. 여기도 당황했어요. 이것도 모른다고. 그 2개 서비스로 버려요. 이런 건 쉽잖아요. 여기도 쉽고 여기도 쉽고 쉬운 거 맞추면 됩니다. 너무 어려운 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문항의 난이도는 말 그대로 검사의 문항의 쉽고 어려운 정도고요. 문항 난이도는 0에서 1 값으로 갖는다. 문항이 어려울수록 검사 점수의 분량이 낮아진다. 문항 난이도가 0.5일 때 검사 점수의 분산도가 최대가 된다. 0.5죠. 0과 1 사이. 그래서 0.5일 때 가운데 있을 때 분산도가 최대치가 된다.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다음 이런 문제가 나오면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항 변별도는 어떤 한 문항이 정답, 오답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해서 어떤 문항에서 이 문항에 정답자가 많고 이 남의 오답자가 많은 걸 통해서 이 검사 전체가 변별력을 알아보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검사가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인지 낮은 점수를 받을 것인지 문항 하나를 보면서 문항 하나에 따라서 그 문제의 변별력을 구분할 수 있다. 이걸 문항 변별도라고 한다라고요. 문항 변별도는 한 문항의 타당도 치수가 된다. 이건 안 써도 되고 써도 그만 안 써도 됩니다. 여기서 다 같은 내용이니까요. 변별 지수는 양의 부호를 가지면서 플러스 부호를 가지면서 그 값이 크게 나올수록 변별도가 높다. 즉 플러스 양의 값이 나올 때 변별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5번도 어렵다겠죠. 5번도 어려운 건데 진로 개발의 진로 결정 척도가 있습니다. 진로 개발의 척도, 진로 개발을 알아보는 거죠. 진로 개발. 진로가 얼마큼 성숙되는지 진로 성숙도 검사, CMI, C8I. 진로가 얼마나 발달되는지 디벨롭먼트, CDI. 진로가 얼마큼 자기 신념이 있는지 필리프트, CBI. 그래서 CMI, CDI, CBI, 진로 성숙도 검사, 진로 발달 검사, 진로 신념 검사. 나머지는 몰라도 됩니다. 나오면 3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5개 다 외울 필요 없이 3개 CMI, CDI, CBI만 써도 6점이다라고 하고요. 또 모르는 사람 틀려도 됩니다. 이건 쉽죠. 반도라의 사회인지 이론. 이건 영어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한글 안 나오고요. SCCT다. 소셜 커리어 소셜 코그니티브 커리어 시오리. 그래서 사회 인지 이론, 만드라의 사회 인지 이론에서 진로 발달의 개인적 결정 요인 2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개인적 결정 요인, 진로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자기 효능감 뿜뿜이다. 그 다음에 긍정적 결과 기대다, 성과 기대다. 여러분도 제가 항상 강조하죠.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 나는 강의 동영상만 들으면 반드시 합격이다. 자기 효능감 뿜뿜. 나는 무조건 60점 이상은 무조건 합격이다. 이런 결과 기대, 성과 기대, 자기 효능감 뿜뿜할 때 개인적
진로 발달의 결정이 여기서 합격은 결정되더라. 당연히 합격이겠죠. 자기 효능함은 무엇이에요?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이다. 결과 기대는 행동의 결과로서 얻게 될 기대가 있으면 좋은 결과로 이루어진다. 나는 반드시 합격할 것이다. 나는 합격을 믿는다. 어떻게? 100% 합격을 믿는다. 60점 이상은 무조건 맞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이런 긍정적 기대가 있을 때 자기 진로 발달은 결정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점짜리입니다. 뒤에 길게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한 줄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7번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글자 그대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글자가 그대로 채점자의 채점표 정답표에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내용은 이걸 썼냐 안 썼냐만 보는 거지 쓰는 건 자유롭게 그냥 바쁜 사람들은 읽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이거 썼네. 오케이 4점 넘어갑니다. 너무 글자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7번 문제 가보시죠. 형태주의 상담의 주요 목표입니다. 주요 목표이기도 하고요. 주요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거 잘 봐야 돼요. 형태주의 나왔네. 오케이. 욕구와 감정의 자각, 비느자 기법, 뜨거운 자리의 직면. 이거 쓰는 사람 또 있을까 없을까? 100% 있어요. 이건 형태주의 상담의 기법이에요. 기법. 여기는 목표입니다. 목표, 목적입니다. 이거 꼭 문제 파악 잘 해야 됩니다. 10명이면 7명은 또 아싸가 우리 비느자 기법, 욕구와 감정의 자각 이거 쓴다니까요. 땡이에요. 그건 기법이고 얘는 목표다. 그래서 실기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문제와 정답을 찌찌뽕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목적은 각성. 내담자가 각성을 통해서 자신을 직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책임. 내담자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누가? 상담자가. 누구를? 내담자를. 그게 상담의 목표입니다. 통합은 뭐예요? 내담자가 감정과 사고가 하나의 전체성, 전체를 통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누가? 상담자가. 누구에게? 내담자에게. 이게 상담의 목표이다. 7번 꼭 체크 포인트 해두셔야 됩니다. 주로 10번 나오면요. 8번은 기법이 나와요. 2번은 목표가 나와요. 그래서 기법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변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8번 가보시죠. 진로 시간 전망. 이건 원형 검사. 코를 확 뚫어버려라. 원 세계. 미래를 현실처럼 느끼는 거. 변별성. 미래지향적. 낙관적으로 입장 느끼는 거. 방향성. 미래와 현재 행동과 미래를 연결하는 것, 통합성. 이거 엄청 나왔습니다. 쉽게 맞출 수 있고요. 부처, 탐전행, 설명할 것도 없어요. 너무 많이 나와서 지겨워서 이거 6점 먹고. 이거 틀린 사람들은요, 심하게 표현하면 게토레이입니다. 틀릴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필기에서 다 합격해서 왔기 때문에요. 부처가 탐전행을 타고 인도로 갔다. 탐전행. 10번 갑니다. 준고타당도 많이 나왔죠. 준고타당도의 2가지. 직업상담사가 타당도 중에서 준고타당도가 제일 중요하다겠죠. 왜? 내담자를 상담할 때 현재와 미래를 준고를 파악해서 상담을 해야 되니까요. 2가지. 예언타당도와 동시타당도가 왔다. 예언타당도 미래의 행동이나 특성을 측정하는 거. 동시타당도 현재의 행동이나 특성을 측정하는 거. 준고를 통해서 됐고요. 중요한 이유는 선발 배치 훈련의 인사관리에 중요하고요. 또 미래 행동이나 특성을 예측할 수 있어서 중요하고요. 실제 타당도 개수보다 낮은 이유는 실증은 그냥 example, 실험실 연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험실. 실증은. 근데 실제는 현실 적용해요. 현실에 나가려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연한 사건, 역사적 사건 이런 것 때문에 통제 불가능한 사건 때문에 실제 타당도에서보다 실제 타당도가 낮게 나타난다. 실증보다. 왜? 변수가 작용하니까요. 2번째, 시간적 경과에 따라서 성숙 효과가 나와서 개인적, 신체적 성숙이 발생되기 때문에
또 실제 타당도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 또 가해 변인을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타당도가 낮게 나타난다. 세 가지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상담의 필요성 5가지. 이거는 인문학 문제죠. 인터넷, 컴퓨터로 하는 거. 왜? 속전속결. 좀 빠르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보급 때문에 쉽게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 또 익명성, 자기 이름을 가리고 하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돼서 뭐 내 남자가 망설임이 이런 것도 굳이 외울 거 없어요. 그냥 익명성이 필요해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냥 글짓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익명성, 접근의 편리성, 또 젊은 층 청년들의 인터넷 상담이 더 친밀감을 느낀다. 접근이 편하니까요. 서면으로 상담 내용을 남길 수 있어 활용도가 없다. 서면으로 뭐 인터넷 쓰면서 뭐 쓰겠죠. 대면 상담보다 경제적이다. 뭐 쓰면 5가지. 경제적이다. 시간이 절약된다. 접근하기가 편하다. 뭐 활용도가 높다. 친밀감이 있다. 뭐 이런 거 주절주절 쓰면 다 맞게 해줍니다. 12번 갑니다. 야오다 조다시가 아닙니다. 야오다 제가 묵음입니다. 묵음. 야오다의 박탈 이론. 직업을 박탈할 때의 상태인데 여기서 잠재 효과란 말이에요. 잠재 효과는 박탈이 안 된 거죠. 즉 직장 다닐 때 좋은 점 5가지예요. 보통 3가지 맞아요. 보통 5가지까지 나옵니다. 5개 외워야죠. 출퇴근 가능하니까요. 시간이 구조화할 수 있다. 사회적 접촉이 가능하다. 공동의 목표가 생긴다. 사회적 안정성과 지위가 발생할 수 있다. 활동성이 발생한다. 이런 거 그냥 직장 다닐 때 좋은 점 다 쓰면 다 맞게 줍니다. 아주 쉽죠. 이런 것들 진짜 땡 잡았어요. 근데 조다시가 뭐 신발 문제가 또 여기 왜 나왔지? 뭐 잠재 효과래? 뭐 거창할 것 같지만 교수님 이거 똑같이 써야 돼요.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런 질문 겁나게 많이 와요. 이렇게 꼭 써야 되나요? 이것만 쓰면 안 되나요? 질문 좀 하지 마세요. 이것만 그럼 제가 질문 뭐라고 해요? 강의 들어보면 다 알잖아요. 거기 댓글에 강의 들어보세요. 강의 안 들어서 그래요. 또는 강의를 들었는데도 불안 때문에 시간의 구조와 땡땡 시간을 이렇게 이것만 써도 되나요? 그냥 마음대로 쓰세요. 그냥 제가 쓸게요. 그러면 시간의 구조화가 생긴다. 사회적 접촉이 가능해서 잠재 효과가 좋아진다. 공동의 목표가 발생한다. 그냥 이렇게 쓰세요. 주절주절. 질문하기 없깁니다. 13번 갑니다. 계산 문제 땡 잡았죠. 3인방. 경제활동 창발열 뭐 먹어야 돼요? 생강 먹자. 생경 곱하기 100. 실업률을 구하시오. 실업률은 뭐예요? 경실이 곱하기 100. 답안지에 공식 써놓으세요. 이렇게요. 고용률을 구하시오. 고생해야 취한다. 고생치 곱하기 100. 계산 문제 그대로 쓰면 됩니다. 분자 나누기 분모 곱하기 100 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정규직을 희망하는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가 취업자지. 취업자가 200명이니까 210명이 되겠다. 경제활 청가율은 허수입니다. 얘는 장난질이에요.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규직을 희망하는 정규직인 건 비정규직인 건 취업자 200에 포함됐습니다. 얘는 장난질 허수다. 이것만 보시면요. 그대로 대입만 시키면 1000명, 단위 1000명 쓰고요. 퍼센테이지 100분이니까 퍼센테이지 쓰고요. 그대로 계산기 누르면 됩니다. 여기서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 쓰시오. 이렇게 미션대로 쓰면 됩니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쓰면 되겠죠. 눌러보시면 쉽습니다. 비수요 부족 실업. 용어가 어려워요. 조금 제가 자랑 같지만요. 1차를 어디서 독학하고 오시고 아니면 다른 데서 공부하고 온 사람 중에서 1차는 합격했어요. 근데 비수요 부족 뜻을 모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 이런 거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우리 직공모에서 필기부터 강의한 분들은 뭐 누워서 떡 먹기죠. 수요 부족은 뭐예요? 일자리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일자리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일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상황 때문에 일자리가 부족한 실업, 마찰적 실업. 일자리가 있지만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생기는 실업을 마찰적 실업이라고 한다. 구조적 실업. 사양산업에 일자리가 있지만 이게 일자리가 잘 안 돼요. 없어지면서 성장산업에 일자리가 있죠.
그래서 산업 구조의 변동으로 해서 즉 사양 산업이 없어지고 성장 산업으로 이동하고 생기는 이런 실업을 구조적 실업이라고 한다. 대체로는 교육 훈련 투자와 이주 보조금 지급이 있다. 계절적 실업, 계절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어떤 특정 사업이 일시적으로 실업된 상태를 계절적 실업이라고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계절이면 겨울에는 여름에 농사지고 겨울에 놀고 여름에 농사지고 겨울에 놀고 계절적으로 실업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겨울에 놀지 마라 이거예요. 뭘 해야 돼요? 겨울에 비닐하우스 있고 비닐하우스, 특수작물, 비닐하우스 이런 거 재배해서 실업을 해소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15번 갑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은 기출에서 다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요. 여러분 답안지 쓰는 데는 뭐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노동수요 탄력성 이것도 뭐 엄청 어렵게 느껴지지만 간단해요. 노동수요 탄력성. 탄력성은 뭐예요? 임금의 변화율 분의 노동수요량의 변화율이다. 변화율은 뭐예요? 원래 임금분의 변화된 것 빼기 원래 임금 곱하기 100이다. 노동수요는 일자리는요. 원래 일자리에서 변화된 일자리 빼기 원래 곱하기 100이다. 공식 징그럽게 했습니다. 더 설명하기도 짜증나게 너무 단순한 문제라 맨날 나온 것 똑같고 맨날 나온 것 똑같고 그대로 하면 7,000원, 8,000원 여기죠. 그럼 원래는 여기, 변화된 건 여기, 변화된 걸 빼서 여기는 여기, 원래는 여기, 변화된 건 여기. 맞죠? 7,000원, 8,000원. 원래는 여기가, 원래는 여기, 8,000원, 변화된 건 여기. 그대로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할 때 7,000원에서 인상됐던 원래는 여기 변화된 건 여기 원래는 여기 변화된 건 여기 여기는 A 여기는 B 그대로 해서 계산기 누르면 나오죠. 그래서 A그룹 쭉 누르면 원래는 20 변화된 건 19 원래는 20 그러니까 20에서 19는 20은 20에서 마이너스 1이죠. 19 빼기 20 그러니까 절대값을 쳐야겠죠. 마이너스니까요. 절대값 치면 5%다. A그룹 변화율 쭉 나왔고요. 그대로 눌러만 주면 됩니다. 중요한 건 노동수 탄력성은 0.35 퍼센테이지를 안 쓴다라고 나오고요. B그룹 똑같이 쓰고요. 여기도 18 빼기 20은 마이너스 2죠. 절대값 쳐야겠죠. 마이너스니까요. 딱 나왔죠. 절대값이니까 플러스로 변경됐죠. 그래서 0.7이다. A그룹, B그룹 누가 더 탄력도가 크죠? B가 더 크네요. B가 더 크다는 건 A가 탄력도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죠. 오일남 오징어 게임. 탄력도가 크면 쭈물딱쭈물딱 대다수가 총 맞는다. 탄력도가 작아야 노동조합의 힘이 커야 노동자가 쭈물딱쭈물딱 갑질을 안 당한다. 그러니까 탄력도가 A가 작으니까요. A그룹이 타결 가능성이 크다. 즉 노조의 교섭력이 세다 이거예요. 그래서 노동조합의 교섭력은 노동수의 임금 탄력성이 비탄력수로 커진다. 비탄력성이 일수록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크다. 파워가 세다 이거예요. 즉 노동수의 임금 탄력성이 비탄력성이면 임금을 높게 인상해도 고용량 감소가 적다. 왜? 노동조합 때문에. 그래서 실업이 적게 발생한다. 아주 상식 재미있는 문제입니다. 16번 갑니다. 경제적 조합주의 특징 세 가지를 쓰시오. 경제적 조합주는 경제적으로 노동조합 하라 이거예요. 때려 부시고 쌈질만 하지 말고 왜? 무노동 무임금이니까 손해가 많잖아요. 이제는 경제적으로 하자. 때려 부시고 회사 때려 부시고 망하게 하는 게 노동조합의 목적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자. 실리적으로 하자. 이게 경제적 조합주의다. 정부에서는 좋아하겠죠. 그래서 정치적 투쟁을 지향하지 않는다. 정치적 투쟁 때려 부시고 정치 어떤 새끼 불러라! 어떤 새끼 불러라! 이런 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또 노사간 대립보다는 노사간이 타협 가능한 타협이 가능하다. 그래서 노사간의 갈등과 대립을 싫어하고 노사간의 상호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해도 되고요. 노동자의 지위 향상과 복지 실현이 노동적 경제적 조합주의의 목적이다. 근로조건 개선, 임금 인상은 단체 교섭제도의 강화이다. 좀 어렵게 표현하면요. 그냥 여기서 쭉쭉 느려 빼면 돼요. 융통성이 있게. 어차피 답안지 없습니다. 채점자한테. 이런 의미만 쓰면 돼요. 첫째, 정치적 투쟁은 노동조합은 경제적 조합주의 특징은 정치적 투쟁을 싫어한다. 노사 간의 대립과 갈등보다는
노동자의 지위 향상이나 복지 실현이 우선이다. 노동자와 사용자는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대화가 가능한 존재이다. 이렇게 쓰면 다 맞게 해줍니다. 17번 갑니다. 직업정보 미시거시. 미시는 작은 거, 거시는 큰 거죠. 거시는 국가적이죠. 그래서 국가, 사회적, 경제적 측면의 정보, 경제 동향, 거시 정보고요. 미시는 작은 겁니다. 개인과 기업입니다. 개인과 기업 측면의 국한된 정보, 구인, 구직 정보, 직업 훈련 정보, 임금 정보. 응용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미시 정보의 세 가지 특징 쓰시오라면 구인, 구직 정보, 직업 훈련 정보, 임금 정보 쓰시면 되겠고요. 거시는요. 국가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국가적, 사회적, 경제적 정보, 산업 동향, 고용, 실업 동향. 그래서 경제 동향 하나, 산업 동향 하나, 고용, 실업 동향 하나 세 개 쓰면 되겠죠. 18번 가보시죠.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일의 계속성의 원칙, 계속성, 개가 추절되더라. 계속적으로 일만 시키는가, 개가 추절된다. 개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 계속적으로 행함이 있어야 되고요. 현재 일에 대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주기적으로 행해야 된다. 또 계절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순서 변경되세요. 그래서 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거 명확한 주기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행하는 거 개가 추절된다. 왜? 계속적으로 일만 시키는가. 개가 추절, 계속적으로 행하는 것, 가능성이 일에 대한 가능성과 의지가 있는 것, 또 주기적으로 행하는 것, 계절적으로 행하는 것. 개가 추절되더라. 라고 해서 18번까지 문제 풀어봤습니다. 뭐 한 두세 문제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아까 어떻게 하라겠죠? 버리면 자유가 찾아옵니다.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공평하게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그냥 칸은 비워주지 말고 대충 글짓기 하자. 15개만 맞추면 된다. 사람인지라 다 못 맞출 수도 있죠. 3개는 또 그냥 부분 점수 맞자. 12개는 다 맞추겠지. 12개만 맞아도 패치게도 합격 넉넉합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여유 있게 공부하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